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지겹게 하락을 해도 오르는 건 한순간이다 라는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나와 사람들의 심리죠. CPI가 어떻게 나오고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네, 인플레이션 단계가 어떻네,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실상은 이렇죠. 피규어 수치가 나와도 이걸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는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지수나 실업률 등등의 발표 결과를 보고도 이해를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낮아야 좋은 건지 높아야 좋은 건지.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숫자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물론 저 또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지표에 목을 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보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최종 목적지의 방향, 그러니까 화면에 보셨을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 최종 목적지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는 제껴두고 당장 지금 좌회전을 한다,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투자 심리가 이미 관성을 받은 지 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냥 하락장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뉴욕 컨퍼런스 2022에서 톰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차트를 보여줍니다. 톰리, 펀드 스트레스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이 빨간 선은 미국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2%대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1970, 80년대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죠. 이상과 현실의 갭이 3년 사이에 72%에서 112%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로 각도가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1982년도 때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로 강력한 정책을 발표한 게 당시 연준 의장인 볼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어떤가를 우리는 봐야겠죠. 이 갭이 아직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에 보이는 이 파란색의 위치이기 때문에 1980년대처럼 헤비한 정책을 쓰지 않아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시 빨간 선으로 돌리기가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커가 물가를 잡을 때 주가가 얼마나 빠졌었냐 를 좀 볼 필요가 있죠. S&P 500 기준으로 보면 무려 27%가 빠졌습니다. 이 27%가 빠진 수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빠졌냐를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락 기간은 27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전화선까지 뽑고 대통령도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라고 했던 볼커 아저씨가 갑자기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메일 시프트 택틱스, 즉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7개월 동안 귀 막고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당시로. 왜냐, 대통령도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전화선 뽑아서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뭔가 언급을 하지 못하게끔 이런 강력한 자세를 취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시장이 원하고 원하던 그 말을 해준 시기가 바로 82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개떡상을 했겠죠. 근데 주식의 바닥은 그거보다 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볼커가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8월 12일이었습니다. 10주 전에 시장은 눈치를 까고 바닥인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야 우리 사자! 이런 분위기가 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볼커가 힌트를 주자마자
주식은 27개월 동안 내리던 걸 딱 4개월 만에 원상복구를 시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8월 달부터 복구를 한 거니까 사실 볼커가 힌트를 주고 나서는 더 빠른 기간이 되겠죠. 27개월, 그러니까 2년 동안 주구장창 내린 이 S&P 500 지수가 4개월 만에 복구를 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만약 바둑이었으면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재밌는 짤이죠. 바둑 주옥같이 두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날렸을 것이다 라는 건데, 시장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27개월 동안 미친 듯이 그렇게 내리더니 4개월 만에 지수를 되돌려나 반등을 해서 오히려 고점을 넘긴 상황이죠. 여기서 퇴학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반등해서 이전 고점을 도달했지만 뉴스에선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장 상황은 아직 그대로고 경기도 안 좋고 기술적 반등이니 어쩌니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숏이다. 이거 영혼의 숏인데 거래량도 없고 말도 안 되게 튀어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숏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무려 27개월, 2년 동안 숏으로 계속 재미를 봤던 사람들은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전고점이 도달했을 때 이번에도 당연히 숏이라며 승승장구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갖다 때려 박았겠죠. 그 돈들을 모두 날려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연준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지금 내렸던 S&P는 우습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가 다 이런 히스토리를 보고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만스닥이 깨지니 하면서 공포가 가득한 상황인데 실제로 분위기가 다시 바뀌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톰리 아저씨가 유명해지고, 톰리 아저씨는 항상 강세론을 강조하는데 그런 이유가 과거에 숏 잡은 애들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톰리는 살아남았고, 이러니까 이 톰리 아저씨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톰리가 고니야, 내가 주식을 16살에 시작했다. 지금 나만큼 이렇게 먹고 사는 놈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톰리 아저씨는 자리를 잡아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피크를 찍었을 때 보통 주가는 바닥을 찍습니다. 구성상 코어는 반응이 좀 늦게 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헤드라인 CPI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사람들은 당시 엄청난 하락을 견디다 못해 영원히 피봇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주 개박살을 낼 것이다.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연준에서 좋은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27개월 동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비관론자가 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연준이 지표 얘기할 때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표를 보긴 하지만 최종 목표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의 감정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번역기가 좀 잘못 돌아간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자의 감정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이다 라고 톰리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코인도 다른 자산시장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도 계속 매파성 발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원히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가 더 박살 날 것이다, 시장이 계속 내릴 것이다, 비트가 6,000불까지 빠질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반등은 엄청나게 나온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다양한 자산 시장들이 신고점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 무조건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심리가 부정으로 작용할 때 혹시나 상황이 유해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쉽게 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라는 점 꼭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그러죠.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같이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와 모든 자산시장이 이미 반등을 했을 것이다.
반등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